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의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볼까 합니다. 티무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티무르랭크, 타메르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인물이 칭기스칸보다 더 잔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죠. 몽골이 세계사에서 가장 폭력적인 제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티무르가 세운 티무르 제국은 그보다 더 끔찍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이 제국의 비밀과 그 창시자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티무르는 1336년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샤흐리삽즈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몽골 제국이 서서히 쇠퇴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때 세계에 공포를 떨게 했던 몽골 제국이 이제는 여러 칸국으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요. 티무르는 바로 이런 혼란의 시대에 태어났고 그의 가문은 몽골 귀족과 연결된 투르크계 부족의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했던 티무르는 천성적으로 전사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25세 무렵 벌어진 전투에서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다리를 절규되면서 랭크, 즉 저른발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 신체적 약점이 오히려 그를 더 냉혹하고 잔인한 지도자로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티무르가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었는지 한편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작은 집단의 지도자로 시작했지만 그의 야망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1360년대 중반 그는 차카타이 칸국의 군주 투글록 티무르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권력 다툼으로 인해 숨어 지내야 했고 이 시기에 그는 다양한 동맹을 맺고 끊으며 정치적인 감각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티무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다리를 절며 사막과 산맥을 가로지르는 한 남자. 그런데 그의 눈빛에서는 언젠가 이 모든 땅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겠다는 불꽃 같은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370년 사마르칸트를 점령하고 차가타이 칸국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면서 찾아왔습니다. 티무르는 칸이라는 칭호 대신 아미르, 즉 군주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요. 자신이 몽골의 직계 후손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대신 그는 칭기스칸의 후손과 결혼 동맹을 맺으며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티무르의 군사적 전략은 한마디로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는 기병을 주력으로 기동전을 선호했고 적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탁월했어요. 특히 공포를 무기로 사용했는데요. 도시를 점령한 후 의도적으로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도시들이 저항 없이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예를 들어 1383년 이란의 이스파한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티무르는 주민들의 머리로 탑을 쌓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7만 명의 주민들이 머리로 만든 탑이라니. 이 소식이 퍼지자 다른 많은 도시들은 저항하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티무르의 전략이었습니다. 공포를 통한 지배죠. 티무르의 정복은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 동쪽으로는 인도의 북부,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일부까지 그의 제국에 포함되었어요. 1392년부터 1395년까지 그는 페르시아 전역을 정복했고 1398년에는 델리 수상국을 침공해 델리를 철저히 약탈했습니다. 델리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포로들이 학살되었다고 하니까 그 규모를 상상하기 힘듭니다. 1402년에는 오스만 제국과의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해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하나인 오스만 제국 술탄 바예지드 1세를 포로로 잡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 후 오스만 제국은 잠시 혼란에 빠졌고 이것이 유럽의 오스만의 위협으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주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죠. 티무르의 가장 유명한 정복 중 하나는 1401년 바그다드의 약탈입니다. 당시 바그다드는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티무르는 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2만 명의 주민을 학살하고 120개의 탑을 세웠는데 각 탑마다 1000개의 인간이 머리가 쌓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잔혹함의 스케일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바그다드의 학자들과 장인들은 사마르칸트로 강제 이주되어버렸고 이것이 후에 사마르칸트가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티무르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병력 배치와 전장 상황 판단에 있어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어요. 둘째, 그는 공포를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한 도시에서의 잔혹한 행위는 다른 도시들이 저항 없이 항복하게 만들어버렸죠. 셋째, 그는 정보망을 잘 구축했습니다. 스파이와 정찰대를 통해 항상 적의 동향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가진 병사들을 통합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투르크인, 몽골인, 페르시아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병사들이 그의 깃발 아래 모였고 이것이 그의 군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티무르의 제국은 그의 죽음 후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405년 중국 정복을 준비하는 중 갑자기 병에 걸려 사망했고 그의 후계자들은 그의 카리스마와 군사적 재능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국은 점차 분열되었고 결국 16세기에는 다른 강대국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죠. 하지만 티무르의 후손 중 하나인 바르불은 인도에서 무굴 제국을 세웠고 이 제국은 19세기까지 존속했다는 점이 흥미로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티무르의 유산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는 수많은 도시들을 파괴하고 수백만 명을 죽인 잔인한 정복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수도 사마르칸트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건축과 예술의 후원자였으며 특히 그의 무덤인 구르 에비르는 이슬람 건축의 걸작으로 여겨집니다. 티무르는 여러 도시에서 강제로 데려온 장인과 예술가들을 사마르칸트에 정착시켜 도시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이 도시는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번영했고 오늘날에도 그 유적들은 여전히 방문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죠. 현대 우즈베키스탄에서 티무르는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그의 이미지가 억압되었지만 독립 후에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 부활했죠. 타슈켄트의 중심 광장에는 그의 거대한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의 이미지는 화폐에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웃 국가들, 특히 그가 무자비하게 침략했던 이란, 이라크, 인도 등에서는 여전히 그를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복자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티무르의 역사는 힘과 잔혹함, 그리고 문화적 후원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죽음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아시아에 문화적 르네상스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잡성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역사 속 인물들은 단순히 선과악으로 나눌 수 없으며 그들의 유산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티무르의 사례는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티무르라는 역사 속 거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 야망,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과 잔혹함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티무르의 유산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인간의 위대한 업적 중에는 종종 크나큰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 그리고 역사를 판단할 때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